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의 전문가 나철호 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죠? 2022년에 주요 개정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 상속증여세 위주로 해서 핵심 부분만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인데요. 자, 종부세는 최근에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이 11억으로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문제점 때문에 이제 상속주택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양도소득세는 작년 말에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여러분들 얼마? 9억에서 12억으로 했고, 기타 뭐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 상속증의 테마가 굉장히 이슈가 있어 보이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그 상속인 요건이 조금 변동이 있었고, 가업 상속공제의 중견기업의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이 됐다. 5년에서 10년으로.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예술품에 대한 물납이 허용됐다라는 것이 2022년도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의 주택부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상향이 되었죠. 이것은 작년 그 8월 말에 국회에 통과가 됩니다. 9억에서 얼마로? 11억으로. 당초에는 종부세를 공시가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해서 상위 2%를 세워서 2%의 안에 들어가는 주택만 과세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위에서부터 2%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늘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9억에서 11억으로 해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이 합리화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종전에는요, 현행은 소유 지분 20%와 그 다음에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주택수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2년간은. 그 다음에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거는 3년이다. 지분과 가액에 대한 요건을 이제 삭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현재,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 판정의 이슈. 그 다음에 앞서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판정이 서로 틀리다는 거야. 우리는 현재 여러분, 종부세 주택수 판정이 틀리다. 여러분, 우리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각각의 주택수 판정의 기준이 틀리는데, 어떻게 틀리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또는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생전에 사전에 증여를 받느냐 아니면 사후에 공동 상속으로 받느냐. 예를 들어서 자식 1, 자식 2, 자식 3가 있다고 칩시다. 자,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여러분? 누구 주택?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이렇게. 이분들이 3분의 1씩 공동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첫 번째 지분율이 큰 자, 두 번째 거주자, 똑같으면 세 번째는 연장자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을 하고 연장자인 장남의 주택수로만 가정한다는 거야. 이게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정할 때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증여보다 공동상속으로 가는 것이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종부세 테마로 넣으면 또 이슈가 틀리다는 거야. 종부세 테마로 오면 공동증여했을 때는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봤어요. 근데 공동상속 테마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렇게 봤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 1, 자식 2, 자식 3가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만 주택수를 안 보냐면 앞선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20% and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가 된 거야. 어떻게 했냐면 20%와 and 공시가격 3억 미만이었을 때, 자, 3억 이하인 경우에 주택수에 제외가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주택수가 제외가 됐어.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하면 전부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됐겠죠? 자, 20%와 3억 이하인 경우만 제외를 했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조항을 없애고 상속 개시일부터 2년간은 다 주택수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2년이 넘어버리면 각각의 원래대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했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은 무엇이냐면 상속받은 주택은요, 2년간 주택수에 제외를 하고 2년이 넘었을 때는 이 조항을 살려놨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양도세 주택수 판정하는 것, 종부세 주택수 판정하는 것을 한번 판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이냐면, 자, 양도소득세로 넘어갈게요. 자, 양도소득세 테마의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를 했다라는 거야. 자, 현재 2일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조합원 입주권이 미보유했을 때 비과세를 준다는 거잖아. 여러분, 근데 현재는 주택으로 보는 게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에 분양권 미보유한다는 것을 플러스 했다. 이렇게. 그래서 온 조합은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자,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은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이것은 작년 12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표를 무려 6일 만에 공표를 해서 굉장히 실행 시기를 당겼다. 그래서 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 1세대 1주택 시가가 9억에서 얼마로? 12억으로. 여러분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다? 1세대 1주택 그 과세 기준 금액의 기준이 11억이다. 11억. 개인적으로는 둘 다 12억이었으면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종부세는 11억, 양도소득세는 12억이다. 세 번째 보면 1세대 1주택
1조합은 입주권 비과세 특례 요건이 합리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리화가 됐냐? 이것은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1분양권도 동일하게 특례 요건이 합리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를 보면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단, 여러분, 종전주택 취득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해야 되잖아. 일시적 2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9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듯이. 자, 이건 자동이고, 두 번째를 보면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여러분 첫 번째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완공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돼. 여기에다가 플러스 디귿 조항을 추가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 이것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시행령,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증여 테마가 굉장히 이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잖아요.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뭡니까? 피상속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를 하고 또는 무주택자, 상속인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주택가에게 6억 한도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때 동거를 해야 되는 상속인 요건이 직계 비속이에요. 피상속인은 배우자는 아니었습니다. 한데 여기다 플러스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겠다.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자, 두 번째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의 과세 범위를 합리화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A에서 B로 이렇게 양도를 했을 때 양도를 하잖아. 그러면 A는 양도자고 B는 양수자야.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저가로 양수를 하는 경우에 이익을 보는 것이고, 양도자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익을 보는 거잖아. 여러분, 증여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낸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차이가 발생이 된다. 물론 특수관계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제외했던 조항을 잠깐 보면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했다라는 거야. 여기에다 플러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시에 소득법 세법상 시가에 해당이 돼서 여기는 이제 법인세법상 시가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 간 거래 시에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화했다. 자, 세 번째.
가압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중소기업과 연매출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요건을 조금 완화했어. 중견기업 3천억이 아니라 얼마? 4천억 미만인 경우에도 가압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부터? 금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겠다. 자, 네 번째. 영록상속공제 공제한도가 확대가 되었다. 현재는 15억이야. 근데 얼마로? 20억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최근에 작년 말에 상속세는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그 다음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죠. 근데 굉장히 여기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은 토론과 많은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바뀐 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속세의 경우에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었어요. 이것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2배 이상으로. 증여세 연부연납 5년은 종전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이렇잖아요. 예. 자, 증여세. 자, 상속세 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언제입니까? 증여한 날의 말일로부터 몇 달 이내에? 석 달이잖아. 그러면 4월 30일까지야. 상속세는 언제까지입니까? 상속 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달 이내. 그러니까 7월 31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세금이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야.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거야. 이렇게. 현재 증여세도 6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지어지네요. 예. 예. 자,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예. 자, 증여세도 6억이 나왔고, 상속세도 6억이 나왔다면, 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6억이 나왔다면, 연부연납 기간이 증여세는 5년이잖아. 상속세는 10년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는 1월 11일 날 증여를 했다면 4월 30일 날 신고하고 납부 기한인데 금년 4월 30일에 1억을 내고 그 다음 내년도 23년이죠. 23년 4월 30일에 1억을 내고 그 다음 24년 4월 30일에 1억을 내고 1억을 내고 1억을 내고 1억을 낸다. 24, 25, 26, 27년도. 아하. 연부연납 5년이라는 것은 5년에 걸쳐서 6번에 나눠낸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이 상속은 이렇게 쪼개지면요. 10년에 걸쳐서 11번에 나눠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년도 7월 31일에 6억을 1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좀 안 되겠네요. 그 금액을 내고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2배로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줄였다. 여러분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 몇 프로입니까? 1점 몇 프로? 2%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연부연납 기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 그 다음 6번째가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는 거야. 사실은
이것은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상속세 물납이 현재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에 관련해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겠다. 개정의 취지는요,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 활용 강화다. 어떤 경우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문화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단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요. 이 납부세액 자체가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받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물납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을 초과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이게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물납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가 현재 상장회사는 코스피 코스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6+3년으로 3년은 자유수임, 6년은 자유수임, 3년은 지정제로 선택이 되는데 현재 이 공익법인에 한해서는 4년도는 자유수임을 하고 2개년도는 지정을 한다.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지정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정 대상은 자산 규모 1,000억이 넘어가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로 인해서 공익법인, 장학재단이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8번째는 가업 상속공제 관련해서 가업의 인정 요건이 하나 되었다. 현재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를 하고요. 근데 현재는 여러분들 대상 업종이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조업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제조업 내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대분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약품 제조를 하든 화장품 제조를 하든 이 제조업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현행은 중분류 내에서 변경만 허용을 하고요. 평심을 거치는 경우에 중분류 외 변경을 허용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대분류 내에서 변경도 허용을 하겠다. 굉장히 가업 상속공제에 관련된 업종의 유지 의무를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징여 의제. 이게 45조의 5조항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징여세 한도의 계산 방식을 정비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실무에서도 중요한데 핵심만 보면요. 징여세 계산 방식에서 징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제외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징여재산가액에 대한 징여세를 차감하는 걸로. 자,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징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징여세를 계산한 것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징여세 한도 계산 방식을 합리화했다라는 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2022년에 개정사항 중에서 핵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11억,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상속증여 테마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그 상속인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허용했다. 가업 상속공제의 중견기업의 요건을 3천억에서 4천억으로 그러니까 완화를 했다. 연부연납이 5년에서 10년으로 물납을 허용했다라는 것이 이번 2022년의 주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